화끈하게 시작된 2023-24 시즌 NBA 동서부 컨퍼런스 통틀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팀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 NBA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농구 인사이드에서 선정한 2주의 업팀을 컨퍼런스별로 한 팀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반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첫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을 깨고 서부 컨퍼런스 2위로 순항하고 있는 댈러스. 지난 시즌은 실패였습니다. 시즌 도중에 합류한 카이리 어빙이 루카 돈치치와 공존해 물음표를 남기며 플레인 토너먼트조차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 들어 몰라보게 빨라진 페이스를 들고 나온 댈러스는 강력한 양궁 무대로 재탄생하며 덴버 너게츠에 이어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메인 핸들러인 루카 돈치치, 농구에만 집중하면 더할 나위 없는 카이리 어빙, 벤치 리더로 나서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 남다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입생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이끄는 댈러스. 승부처에서도 아주 강합니다. 올 시즌 현재 총 6차례 클러치 타임을 맞이했는데요. 이 6경기를 모조리 잡아내며 승부처에서도 강한 면모를 과시 중입니다. MVP 후보가 이끄는 업템포 스타일의 농구와 막강 스몰 라인업, 리그 최상위권 3점을 던지면서 화끈한 공격팀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평균 116.2점으로 최다 실점 25위에 그치는 등 허약한 수비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로우 스타터이기도 합니다. 1쿼터 수비력만 놓고 보면 애틀란타 호크스, LA 레이커스와 함께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뒷심이 대단합니다. 댈러스는 리그 첫 7경기 중 6차례나 2쿼터까지 리드를 내줬는데요. 이 가운데 5경기를 전부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약점으로 지적되는 리바운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평균 42.1개로 리그 전체 24위에 그쳐있고 경합 리바운드 비율은 23.6%로 리그 최하위입니다. 부족한 수비를 화끈한 공격력으로 메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댈러스. 과연 강점은 유지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이 기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농구 인사이드 선정 서부의 핫팀 댈러스였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업팀은 4연승 중인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직접 드래프트한 선수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던 셀틱스. 그러나 번번이 우승에 실패했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보스턴은 프랜차이즈 선수이자 직접 뽑아서 키운 마커스 스마트와 그랜트 윌리엄스, 로버트 윌리엄스 3세를 전부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빈자리는 드루 할러데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등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채웠습니다. 조 마줄라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팀을 개편한 셈이죠. 현재까지 그 선택은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9승 2패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보스턴은 100번의 포제션 기준 공수 마진을 따지는 넷 레이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같은 승률에 덴버 너게츠를 제친 채로 말이죠. 무려 플러스 13.4점으로 덴버보다 4점이나 높은 경이로운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느린 속도와 정교한 외곽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댈러스가 속도를 겸비한 양궁 부대라면 보스턴은 묵직한 탱크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페이스는 겨우 25위로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에 속하지만 44.2개의 3점을 시도하며 30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외곽포를 쏘고 있습니다. 홀로 공격 전개가 가능한 선수들이 차고 넘치는 보스턴은 정교한 1대1 3점을 세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3점을 던질 수 있는 라인업을 꾸리며 최대한 넓게 코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댈러스와 달리 보스턴은 평균 47.9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동시에 수비 레이팅 2위에 빛나는 막강한 수비력도 겸비했습니다. 공수에서 약점을 찾을 수 없는 보스턴, 동부 컨퍼런스를 반짝반짝 빛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2주에 다운팀 2팀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의 LA 클리퍼스입니다. 3승 1패로 산뜻하게 시즌을 출발한 클리퍼스. 그러나 제임스 하든을 받아온 시점부터 내리 6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중 5연패는 빅4가 뛴 경기였는데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가장 긴 연패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가 온전히 활약한 최근 5경기를 기준으로 클리퍼스의 경기 페이스는 리그 27위에 불과합니다. 1대1 공격이 가능한 슈퍼스타가 4명이나 있으니 보스턴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5경기 동안 클리퍼스의 공격 레이팅은 27위, 수비 레이팅은 25위로 공수 모두 최악에 가까운 성과에 머물렀습니다. 스몰 라인업의 장점인 3점과 볼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그 탓에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은 리그 최하위입니다. 핸들러를 풍부하게 기용하는 장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셈입니다. 빅4가 포함된 주전 라인업이 온전히 뛴 구간 동안 클리퍼스의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9.4점. 똑같이 연패 늪에 빠진 샌안토니오 스퍼스 다음으로 나쁜 수치이니 얼마나 농구를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덴버를 맞아선 니콜라 요키치가 대놓고 스몰 라인업을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란루 클리퍼스 감독은 이비차 주바치를 기용하지 않는 등 로테이션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는 클리퍼스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서부의 다운팀 LA 클리퍼스였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다운팀 농구 인사이드의 선택은 시카고 불스입니다.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잔, 니콜라 부세비치라는 굵직한 로스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4승 8패로 동부 컨퍼런스 12위까지 내려앉은 시카고는 윈나우도 탱킹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걷는 중입니다. 시카고는 최소 실책 1위 팀입니다. 동시에 어시스트가 제일 적은 팀이기도 합니다. 평균 어시스트가 22.1개에 불과한 가운데 어시스트를 포함한 공격 비율 역시 54%로 리그 꼴찌입니다. 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실책 대비 어시스트 비율 자체는 훌륭한 편이지만 야투 성공률이 낮다 보니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의 팀 야투 성공률은 44%로 리그 27위에 불과합니다. 무려 91.7개 야투를 시도하지만 뒤에서 6번째로 넣지 못하고 있으니 공격이 잘 풀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의 이름값입니다. 라빈과 부세비치, 드로잔, 셋이서 30%가 간 넘는 3점 성공률에 그쳐 있습니다. 게다가 라빈은 트레이드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카고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NBA 시즌, 치고 올라오는 팀과 반등을 노리는 팀들의 동상이몽이 흥미롭습니다. 재미로 가득 찬 NBA 정규 시즌 농구 인사이드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NBA 업앤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